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시간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세금이 좀 적은 다른 주, 뭐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주로 이주를 해서 세금을 절약하시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또 이 납세자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또 국적 포기자는 누구나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들어오려고 그 남미나 중미나 어마어마한 캐러반 행렬을 우리 CNN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만 명씩 한 캐러반에는 한 6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차들 운영될 때 제대로 안 되는 차를 몰고 가족을 싣고, 이게 6.25 때나 겪었던 그런 현상들을 한쪽에서는 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시다가 또 세상을 떠나기도 돌아가고 하고. 죽고 질병에 죽고 뭐 못 먹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 또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데다가 전부 장벽을 쳐가지고 못 오게 하겠다고 그것도 나오고. 네. 근데 한쪽에서는 또 미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 정책 때문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부도 봤을 때 괘씸하죠. 나가려고 하니까 세금 좀 과거에 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 내려고 가버리니까 괘씸하죠.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납세, 혹시 그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귀찮고, 요즘은 전자 여권들이 많이 있고 단기 여권 방문 비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이 꼭 있어야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분들도 그쪽에 있으면은 미국 들어오는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리ኳ이어먼트를 다 충족하기 위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다는 돈 내란 소리는 않지만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이제 조금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 해당된 건 아니고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재산이라는 게 한 총체적으로 한 200만 불 이상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1년에 한 17만 불, 18만 불 세금을 과거 5년 동안 냈던 사람, 그러니까 고소득자 또는 재산가들, 이런 분들은 세금을 좀 정리를 하고 가세요라고 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죠. 네. 그러면 미국을 떠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지금 뭐 이제 미국에 떠나려면은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현주 씨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 200만 불이 됐어요. 근데 아직 팔 수도 없고 안 팔고도 싶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데 미국을 떠나고 싶어. 그러면은 금년도에 떠나는 날 페어 마켓 밸류를 계산해서 최초에 산 가격과 떠나려고 했던 당시에 페어 마켓 밸류, 아직 안 팔았지만 200만 불이라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만 불. 그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 네가 벌었지 않냐. 다 그런 거 정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냐.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네가 안 팔았으니까, 당신이 안 팔았으니까 세금 내라고 내가 고지서를 못 보내지만 네가 떠난다고 하니 그 차액에 대해서 미리 내라 라는 개념으로 이게 도입돼 있죠. 절대로 손해는 안 보겠다는 얘기네. 그럼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사람한테 인자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세금은 떠나기 전에 처리를 하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세금 보고 하는 시즌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날짜별로
예를 들면은 도중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폼들을 다 이야기해야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떤 폼에다 작성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아까 이현주 씨가 내가 많은데 100만 불짜리를 200만 불에 팔았는데 아니 판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미리 해놓은 것은 예납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납. 네.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 200만 불짜리가 500만 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죠. 또. 그럼 그때 가서 더 내라. 왜냐하면 이건 크레딧으로 치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돼 있어요. 네. 그런 세금을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나가는 게 원치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재산뿐만이 아니라 해외 금융 자산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다 돈 나누니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내 지금 그 프라이버시가 필요해. 나는 스위스 은행에다만 꼭 해놓을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요즘은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스위스 은행에 몇 억 불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그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다 맞아요. 입출금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쪽에 변호사들 다 있고 이쪽에 네. 변호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 한 자리만 하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면은 해외 자산 보고를 다 해놔라 하니까 여기를 그냥 미국의 국적을 포기해 버리면은 그런 의무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만일에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한국에 나가서 우선 1년 일을 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버셨어 월급으로. 그러면 그 10만 불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산을 하니까 10,000불이 나왔어. 그럼 10,000불을 한국에다 냈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불을 벌어서 미국에서 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와서 하니까 세금이 또 2만 불이 돼.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서 낸 10,000불은 빼고 그 나머지 10,000불만 내면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해외에서 장기 거주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서 330일 이상을 살면은 지금 약 한 13만 불 정도까지는 미국에서도 면세예요. 14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100만 불을 벌어버리셨으면은 미국 세금도 나오죠. 한국 세금도 내고 그럼 미국 우리 세금도 100만 불로 내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100만 불.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주죠. 그건 그래도 줍니까? 그럼요. 그건 한국과 미국이 조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중 과세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안 내도 되죠. 리펀은 못 받지만은. 리펀드는 못 받지. 근데 요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봐도 한국의 세율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은 많이 내요.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낸 것을 미국에다 적용해 하면은 특별하게 세금 낸 사람을 잘 못 봐요. 없어요. 허허. 세금이 많으니까 한국이. 한국도 그렇게 많아졌어요, 세금이. 많아졌어요. 상속 증여세 이런 데는 그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상속세는. 예.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한 사람 돌아가시면 1,200만 불이에요. 그러면 150억이에요. 한국 맞아요, 돈으로. 맞아요. 그런 사람 0.1%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뭐 그 그걸 상속세 좀 좀 왜냐면 줄이겠다고 이제 지금 줄이겠다고 네, 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어. 수백억짜리의 비즈니스를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맞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수백억이 나와. 그러니까 정부가 그 500을 내쇼. 그러면은 나 돈 없다. 그러면 내 지분을 30%를 줄 테니까 재경부에 국고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무부가 IRS가 아니라 거기다가 돈을 주고 내가 언제든지 다시 그 돈을 내고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판매를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를 낮춰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미국도 1,200만 불, 부부면 2,400만 불. 미국에는 모두가 다 조인트 테넌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사람이 이 집이 지금 2,000만 불 재산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겠네. 그런데 다 조인트 테넌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둘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분 반만
그분의 상속 재산이 되니까 아하. 그 면세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속세는 거의 뭐 미국에서는 초부자들은 많이 내지만은 보통 사람은 상속세, 증여세 걱정 않고 삽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미국을 국적을 포기하는 그 날로 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세금을 내면서까지 미국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실 수가 보세요. 있나요? 어차피 재산에 대한 세금은 내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모든 소득이 예. 해외에서 발생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야. 네. 그리고 특별하게 미국하고 관계도 없어.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트래블 비자, 관광 비자만 있으면은 뭐 하시라도 며칠 왔다가 며칠 가는 건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이나 그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받을 이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외 자산까지 아까 그 스위스에 있는 몇 억불 있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하면은 내 모든 것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돈 많으신 분들은요 자기 것을 노출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없는 사람들이 노출하시려고 그러죠.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국내하고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근데 이제 한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따버리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아, 네. 단점이라고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아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예. 단점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내가 미국의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재벌이야. 1,000억이 있어. 근데 미국에 영주권 안 하고 뭐 비자를 받으려니까 힘들고 그래.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무슨 투자 이민이랄지 주재원 비자로 해가지고 쉽게 영주권을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아니 영주권을 따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나중에 그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국에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1,000억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이득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세금을 물론 한국에다가 내는 세금으로 크레딧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보고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래요. 내가 나중에라도 그냥 여기 그렇게 오래 안 살았을 때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생각을 좀 하실 때도 오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따져보고 정말 과연 실리가 뭔가를 따져보고 해야 되겠네. 그럼요. 아. 그럼요. 근데 보고하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요? 네, 좀 복잡하죠. 물어보는 사항이 많아요. 이 샘플로도 갖고 왔는데, 네. 샘플로도 갖고 왔는데. 두툼한 듯합니다. 서류가. 그럼요, 많이 아직 있어요. 국적 포기하는 게. 그럼요. 거기에 재산 상태를 다 짚어 넣어야 되니까. 국적 포기할 때 재산 200만 불 상태까지? 이상이니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200만 불 이상이 된 모든 재산을 다 일단 열거하세요. 아니 한국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냥 국적 상실 보고서 하나 내만 내면 그러니까 되는데. 심플한 사람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도 한국도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미국에서는 아주 부자가 살기 좋고 네. 아주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그러면은 국적 포기 신고할 때 일단 이제 세금을 다 정리하잖아요. 정리하고 났는데 그런데 집을 팔지는 않았어요. 캐피탈 개인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는데 근데 국적을 포기한 다음에 근데 이걸 팔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네.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네. 100만 불 주고 현주 씨가 네. 집을 샀어. 예. 근데 국적 포기할 때는 200만 불이 됐어. 네. 근데 100만 불과 200만 불의 차인 양도소득 1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 네, 냈어요. 근데 안 팔리거나 놔두고 싶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팔았어. 네. 근데 10년 후에 그게 네. 500만 불이 됐어. 네. 그러면 내가 200만 불까지는 세금을 냈잖아요. 예. 200만 불과 500만 불에 판 세금에 대해서는 네. 세금 낸 해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또 내요. 국적 포기했는데. 그럼 상관없어. 그때는 이제 난 레지던트로 왜냐하면 네. 국적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 내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꼭 국적이 있는 사람만 세금 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객도 돈을 벌면 세금 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때 보고를 했던 200만 불 이하로 싼 값에 팔았다 그러면 No problem. 도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텍스 리펀드가 가능합니까? maybe
대입이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는 제가 못 봐가지고. 아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다시 이제 취득을 했는데 제 재산이 100만 불에 샀던 게 이제 5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판 금액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아 그건 없어요. 아 그건 없습니다. 그건 네, 없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뭔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우리 이현주 씨의 제가 좀 사생활이니까 글쎄요. 아무도 네. 모르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알리고 싶지 그럼요.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참이 부동산이 뭐가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걱정해요. 그래서 그 단위를 500만 불로 제가 했지 글쎄요. 않습니까? 네. 50만 불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편하잖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